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SAP 파트너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이상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AWS와 BSG가 함께 SAP를 어떻게 AWS에서 잘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조업 고객 사례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제 바로 옆에 계신 분께서는 이제 BSG 파트너사의 어문희 상무님, 그 옆에는 네, 최찬수 부장님, 그리고 최정우 상무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께서도 지금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서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께서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고객사를 통해서 SAP를 AWS에서 잘 구축할 수 있는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4명 모두 SAP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이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제가 합해서 네 명이 합해서 SAP 경력이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80년이 넘습니다. 합하면은 그 정도로 약간 좀 고인물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설명을 드린데요. 그만큼 저희 BSG 파트너사에서는 오랫동안 SAP를 AWS 위에서 이제 구축하고 마이그레이션하고 운영을 해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들어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SG 파트너사에서 어떻게 SAP를 AWS에서 잘 구축할 수 있는지 고객 사례를 통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안녕하십니까, BSG 파트너스의 어문입니다. 예, 저희 그 자료부터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BSG 파트너스의 클라우드 오퍼링과 SAP 온 AWS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사례와 AWS 서비스를 활용한 SAP 관련 BSG 포인트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하는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클라우드 오퍼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BSG 파트너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작년에 20년이 됐고요. 올해로 만 21년이 넘게 SAP 컨설팅과 운영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국내 유일의 SAP 플래티넘 파트너입니다. 또 2016년에 SAP를 포함한 모든 인프라를 서울 리전의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SAP 온 AWS 컴피턴시를 최초로 획득하였으며 현재 40개 이상의 SAP 워크로드를 AWS 클라우드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다 SAP 온 AWS 구축 파트너입니다. AWS 상에서 SAP를 제대로 구현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온프라미스랑은 또 다른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BSG는 SAP 관련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축적된 노하우와 AWS 서비스에 대한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SAP와 AWS를 독자 역량으로 원스톱으로 구축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SG는 기업의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을 돕기 위해서 플래닝부터 마이그레이션, 임플리멘테이션, 그리고 메인터넌스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맞는 클라우드 전략을 수립하고 맞춤형 아키텍처를 제안하며 마이그레이션 수행 및 구현 과정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클라우드 거버닝 체계 구축 및 운영 환경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 서비스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BSG의 클라우드 오퍼링 스트럭처인데요. BSG의 기반 클라우드는 글로벌 넘버원 클라우드 벤더인 AWS를 기반으로 합니다. AWS 인프라스트럭처 위의 어플리케이션은 SAP ERP로 구현이 되고요. 그 SAP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BSG에서 마련한 포인트 솔루션으로 구성을 하여 완성된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SAP 온 AWS를 통한 프로젝트 효과와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방안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AWS에서 SAP 아키텍처를 구성 시 HA, 네트워크 구성 등의 기술적인 부분까지 좀 SAP
on AWS의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SAP on AWS 마이그레이션을 검토하는 목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먼저 온프라미스에서 SAP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는 서버 노후에 따른 서버 교체가 필요한 경우나 하나DB 데이터 증가에 따른 메모리 증설을 해야 되는데 서버가 단종이 돼서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버 구매 이슈가 발생을 하였거나 또 SAP 버전 업그레이드나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버 교체를 동시에 진행한다거나 하는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랜섬웨어나 보안 이슈 등으로 장애에 따른 민첩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경우에 클라우드 도입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인프라 운영에 관한 이슈, IDC나 서버룸 관리 비용이 이슈가 돼서 마이그레이션 검토도 하고 있고요. SAP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달리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를 같이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시스템 도입 시 향후 미래 기술을 대비한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하거나 법인 통합 및 분리에 따른 단기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거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 법인 설립 시 해외 리전에 간단하게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클라우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도입 전 기술 검증을 필요로 할 때도 마이그레이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AWS 서비스를 이용하여 경제적이고 안정적이고 성능적으로 최적의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고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을 확보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비즈니스 성장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저희가 구축한 SAP on AWS 구축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작년까지 40개 이상의 국내 고객의 시스템 중에서 ECC 6.0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B1과 S4HANA, 그리고 EAI 솔루션인 PO, BW, BO부터 오래된 버전이긴 하지만 460 버전까지 AWS 클라우드에서 구축하였습니다. 아직은 ECC가 많긴 하지만 근래에 S4HANA 구축 프로젝트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S4HANA가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의 마이그레이션과 신규 구축 및 컨버전은 뉴인스톨로 간주해서 지금 그 퍼센트를 보면 뉴인스톨 사례가 50% 이상으로 많습니다. 업그레이드, 테크니컬 ERP 버전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면서 ERP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한 사례도 한 14%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지금 현재 SAP on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DBMS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DB가 64%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 DB, MS SQL, 그 외에 ASE DB, SQL Anywhere 등의 DBMS도 다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을 잠깐만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고토웹이나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이제 고토웹이나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FAQ, Q&A 창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라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SAP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확인해야 될 이슈, 그리고 또 이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글로벌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메리트가 AWS에서 구축할 때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방금 보여주신 장표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SAP 하나DB 기반의 그런 SAP 고객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오히려 SAP ECC6 고객께서 오히려 AWS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더 SAP ECC6 고객이 지금까지 더 많았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 수 있을까요? ECC6의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 좀 오래된 고객이 많기 때문에 서버 교체 시기가 도래를 한 시점에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5년 내지 10년 가까이, 5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가까이 된 고객들이 신규로 시스템을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했고요. ECC6 버전의 좀 특징으로 말씀을 드리면 OS를 IBM이라든가 HP, 유닉스 머신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 우선은 서버 구매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비용의 서버 구매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비용 효율적인 것들의 예, 효과를 누리는 것까지 뭐 진행을 한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U2L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시는 하드웨어의 EOS에 따라서 이것들을 이제 교체를 해야지 되는데 유닉스 장비로 다시 교체를 하려다 보면은 너무 비싸기도 하고 또 장비를 교체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한 5년 정도의 TCO로 그거를 사용을 해야지 되는데 SAP S4HANA로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사들께서 EOS가 끝난 장비 를 재구매를 하지 않으시고 클라우드에서 1년이나 2년 정도 SAP ECC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여건이 되시면은 SAP S4HANA로 그대로 이제 AWS 상에서 마이그레이션 하려는 이제 고객사가 많았기 때문에 SAP ECC6 고객이 의외로 많았다라고 저희는 이제 읽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로 어떻게 이제 프로젝트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이 왔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BSG에서 어떤 기업의 사업 부분 일부분을 매각을 해서 이제 해외 쪽으로 인수를 하게 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을 AWS에서 일부분의 그런 SAP 프로젝트를 하시고 이제 바로 딜리버리를 하셨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다 국내에서 하신 거죠? 국외에서 하신 게 아니라? 네, 예, 구축이라든가, 예, 뭐 인프라 환경 구현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국내에서 했고요. 예, 해외 출장은 가보질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SAP 해외 프로젝트를 하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가 다 해외에 있었고 그런 것들을 오퍼레이팅 하기 위해서 SAP 뭐 컨설턴트, 개발자 그리고 인프라 담당자들까지 해외에 가서 이제 출장해서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굉장히 비용이 많이 있었는데요. AWS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는 국내에서 할 때나 국외에서 할 때나 인프라의 그런 제약이 전혀 조금도 없고 방법론도 전혀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SAP 국내의 SAP ERP를 각각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미지를 떠서 카피를 한 다음에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인적 비용 그리고 시간 비용, 인프라 비용을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길게 끄는 거는 지금 이제 초기인데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시고 정말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 좀 시간 텀을 두려고 좀 말을 끊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 법인에 대해서 뭐 잠깐 말씀드리면 그 뭐 국내 법인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 롤아웃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할 때 이런 클라우드의 그 글로벌 리전을 활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 국내에서 사용하는 그 SAP 시스템을 아주 간단하게 다 해외 리전으로 복사를 해서 거기서 프로젝트를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AWS 서비스를 이용한 SAP 온 AWS 효과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SAP 업그레이드나 마이그레이션 등의 프로젝트 작업 시에는 컷오버 시점의 다운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 진행 일정상 최종 다운타임을 측정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수행을 하고 여기서 검증된 그 다운타임을 가지고 최종 다운타임을 계획을 잡아서 뭐 컷오버를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이번 케이스는 또 그 다운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뭐 OS 마이그레이션이라든가 업그레이드 하는 시점에는 DB 전체를 익스포트해서 임포트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맨 처음에 1차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74시간이 걸렸는데요. 이럴 경우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서버 타입을 확장을 하거나 디스크 IO 속도를, IOPS를 더 늘려서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조금 활용을 해서 실제 마이그레이션 시에는 24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의 오라클 데이터를 익스포트 하는 데만 해도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익스포트 하는 시간은
고객 온프레미스 장비의 어떤 서버 CPU나 스토리지 성능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이제 좌우합니다. 일단은 하지만은 이제 익스포트 받은 파일을 AWS에서 새로 구성한 서버 위에서 이제 임포트를 할 경우에는 AWS에서는 잠시 동안 굉장히 큰 인스턴스, 굉장히 큰 CPU와 메모리와 굉장히 높은 성능의 스토리지로 세팅을 한 다음에 임포트를 빨리 끝내고 컷오버 시점에 그거를 다시 이제 운영 시점에 어떤 스펙으로 이렇게 다운시키는 방법론을 통해서 다운타임을 많이 이제 줄이셨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뭐, 아까 질문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ECC6 버전일 경우에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S4HANA 버전이 아닌 ECC6를 사용하는 많은 고객 중, 이전에는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서 IBM이나 HP 유닉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운영 고객 중에서도 거의 뭐, 반 가까이가 유닉스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전에는. 예, 클라우드를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유닉스를 리눅스로 변경을 하고 유닉스 장비 구매 비용에 대해서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한 고객 중에서는 클라우드 사용료가 유닉스 시스템의 그냥 월 유지 보수 비용 정도로서 그 정도로 충당이 되는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한 운영 고객도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의 사정상 단기간에 법인 분리나 통합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완료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온프라미스에서는 서버를 구매를 해야 되고, 이 서버를 가지고 시스템을 설치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뭐, 테스트까지 거쳐야 되면은, 짧게는 45일에서 뭐 53일 정도까지 일자가 예상이 되는데요. 클라우드에서는 바로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IBM 이 고객의 경우에는 IBM AIX를 사용하는 고객이었는데 저희가 U2L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신규 시스템 프로젝트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요. 분석 단계를 동시에 진행해서 시스템 준비된 시점에 구현 및 테스트를 바로 수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스템을 여러 카피를 복사한 후에 각각의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서 병렬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여서 테스트 기간도 좀 빨리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서 원하는 시간에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시스템 증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AWS 클라우드만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SAP의 그 데이터나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AP OS나 DBMS, IDC의 그 어떤 지원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40번 이상의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스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하나DB의 경우의 마이그레이션은 하나 시스템 리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최소한의 다운타임으로 시스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들의 뭐 HSR 변경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에지에이지 시스템에서 좀 진행이 돼야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기존 시스템이 있는 IDC나 그쪽 네트워크 환경에서 AWS 클라우드 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요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식은요. AWS에서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인디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AWS 클라우드 인디어 서비스를 통한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면은 윈도우즈나 리눅스, OS에서 모든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데요. 마이그레이션 대상 시스템에 대한 전체 디스크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고요. 기존 시스템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맨 처음에 필요한 거는 기존 시스템에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와 IDC 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동기화를 진행을 하는데요. 동기화에 따른 네트워크 트래픽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거는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서 업무 환경에 맞춰서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뭐 동기화 도중에 뭐 컷오버 테스트 모드를 통해서 언제든 테스트 시스템 구성하는 거는 가능하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떤 단계별로 테스트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 단위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마지막 컷오버 시에 동기화가 완료된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 시스템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엔듀어나 뭐 하나 리플리케이션 기능이 아닌 다른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고객사의 온프라미스 시스템 환경이 문제 보안이라든가 회사의 뭐 정책상 방화벽 오픈이 어렵거나 뭐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그 AWS 시스템에 SAP를 설치를 하고 DB를 백업하고 리스토어하는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즈에 따른 다운타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소개할 때 저희 4명의 SAP 경력이 거의 80년, 합하면 80년에 육박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시는 분이 어머니 상무님이세요. 갑자기 개인 인터뷰를 하자면은, 언제부터 SAP를 하셨나요?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SAP를 운영을 했고요. 그때 46C, 아마 1999년 뭐 이럴 때 구축을 했을 텐데요. 46C부터 뭐 ECC6, 뭐 다양한 버전의 ERP를 좀 운영하고 구축을 하였습니다. 저 괜히 제가 나이를 좀 유추할 수 있게끔 아우팅을 하고서 갑자기 좀 많이 죄송한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SAP를 현역에서 운영하고 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AWS 환경에서 이제 SAP를 이제 구축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들이 많이 지금 보내주시고 있는 것이 온프레미스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와 AWS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떠한 뭐 AWS를 할 때는 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네트워크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 설명에 최천수 부장님께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BSG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특히 2016년부터 SAP를 AWS에서 구축해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SAP on AWS 고객 수를 저희가 세어보면은 약 100여 개의 고객사가 SAP를 AWS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운영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BSG가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BSG에서 마이그레이션하고 이제 운영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고객분들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해드리면은 고토웹이나 창의 Q&A 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가 바로 세션 중간에도 답변을 이제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채팅 질문이 공개로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비공개라고 선택을 하시면은 저희 어드민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비공개로 이제 답변을 원하실 경우에는 비공개라고 선택을 하신 후에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중에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만 이제 짚고 넘어가 보자면은, SAP는 사실 굉장히 그 기업 내의 다양한 레가 시스템, 뭐 적게는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레가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해야지 되는데, 만약에 AWS로 SAP 시스템만 마이그레이션을 했을 경우 기존의 인터페이스들은 어떻게 구성을 하는 걸까요? 모든 IP를 다시 세팅을 해야지 되나요? IP가 변경될 경우에는 좀 그렇게 되고요. 뭐 지금 회사 뭐 구조상 IP를 AWS에서 프라이빗 IP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환경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변경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고객 데이터 센터와, 그러니까 고객이 레가 시스템이 있는 고객의 데이터 센터와 AWS 간의 전용선, 저희는 이제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라고 하는데, 전용선이나 아니면 VPN을 이용을 하시면은 고객이 데이터 센터 내의 사설 IP 그대로 AWS에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SAP를 마이그레이션하고 SAP의 IP가 변경이 되었다고 하면은 SAP IP를 가지고 인터페이스 하는 어딘가
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시던 그 IP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전혀 IP 세팅 이런 것들을 하실 필요가 없이 마치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의 연장처럼 AWS를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이런 방법론 같은 것들은 이제 최찬수 부장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명 중에서 가장 젊으신 최찬수 부장님께서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디테일한 면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먼저 AWS에서 SAP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P를 AWS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SAP 설치 작업 진행 중에 이슈가 발생될 때 기존 이미지 백업번호로 간단하게 롤백하여 빠르게 재설치를 진행할 수 있고, 간단한 인스턴스 타입 변경을 통해서 상황에 따른 CPU와 메모리를 조정할 수 있고, 디스크 사용량을 바로바로 증설이 가능합니다. 단 CPU 및 메모리 증가를 위해서는 인스턴스 타입이 변경이 필요하기에 인스턴스를 오프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짧은 고객 입장에서는 테스트 서버 준비 기간 준비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비용도 사용한 만큼 지불을 하기에 비용에 대한 부담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잘 짜여진 계획에 따라서 간단하게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AWS 리전 및 가용 영역을 활용하여 HA 및 DR 환경을 빠르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WS에서는 많은 백업 방식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ARM이라는 이미지 백업 방식이 있고, 볼륨 스냅샷 방식, 그리고 S3를 활용한 파일 백업 등 다양한 백업 방식을 통하여 백업 전략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먼저 SAP 구성에 대한 네트워크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구성도는 리소스 액세스 매니저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리소스를 공유함으로써 리소스 관리의 안정성을 높인 구성입니다. 먼저 마스터 계정에서 VPC, 가용 영역, 서브넷 등을 기본 네트워크 구성을 마친 후에 각각 애플리케이션 계정으로 서브넷을 공유하여 필요 리소스를 생성 및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A 계정에서 생성된 리소스는 B 계정에서 제어를 할 수 없고, 반대로 B 계정에서 생성된 리소스는 A 계정에서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트워크는 공유가 되지만 리소스는 각 오너 계정을 통해서만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는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은 운영 시스템과 개발 시스템 간의 VPC를 분리하여 한 번 더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였고, 각 VPC를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연결하여 네트워크 라우팅 구성을 단순화 및 네트워크 관리자를 통한 네트워크 모니터링 집중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SAP 시스템의 경우 멀티 가용 영역 구성 방안으로 HA와 DR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SAP 서버에 대한 HA DR 구성입니다. SAP 시스템들은 멀티 가용 영역으로 구성하여 물리적인 공간으로부터 분리를 하였으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구성으로 DR 상황에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구조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만약 1번 서버에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ASCS 서비스가 페일오버가 되어 AP 2번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가 유지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AP 2번 서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ERS 서비스가 페일오버를 통해서 AP 1번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는 구성입니다. 만약 DB 서버에서도 페일오버가 발생될 경우에는 현재 실행 중인 잡들은 모두 캔슬이 되고 접속되어 있는 사용자는 순간적으로 멈춤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A 클러스터 구성을 통해서 수초 내로 정상적인 서비스로 다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네트워크 구조는 멀티 가용 영역을 통한 구성이며, AWS에서는 해외 리전을 통한 3티어 구성의 해외 DR 구성도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는 않지만은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의 DR 구성에 비하면 정말 빠르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WS 백업 전략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AWS에서는 ARM 백업, 볼륨 스냅샷 백업, S3 스토리지를 활용한 다양한 백업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AP에서는 비즈니스의 RPO를 충족시키기 위해 ARM 백업과 백인트 방식을 통한 백업 전략을 수립합니다. 백인트를 통해서 S3 파일 백업을 저장하게 되면 기존에 존재하였던 백업 파일 시스템의 공간을 최소화 또는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비용의 절감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첫 번째로는 OS 이미지 백업 방식입니다. OS 이미지 백업 방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미를 통한 백업 및 복구 방식이며, 이제는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아미는 이미지 백업 방식이며 AWS에서 가장 빠르고 쉽게 시스템을 백업 및 복구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백업 시점에 이미지로만 복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 로스를 감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 로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백인트를 통한 DB 백업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로컬 영역에 파일 백업을 저장하고 볼륨 스냅샷으로 백업 볼륨을 저장하거나 S3로 보관될 수 있도록 별도의 스크립트를 통하여 백업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은, AWS는 작년 5월쯤에 하나 백인트를 서울 리전에 출시하면서 간단한 설정을 통해서 하나 백업을 S3로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일한 백인트 방식인데 로그 백업 방식입니다. 풀 백업과 동일하게 백인트를 사용하여 로그 백업도 주기적으로 설정하여 데이터 리스를 분 단위로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방식을 잘 혼합하여 고객사에서 요구한 RTO 및 RPO를 충족시키는 백업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립할 수가 있으십니다. 예, 조금 이제 한번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잠깐 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경훈님께서 이제 백업 및 복구할 때 시스템 사용 중 정지 없이 할 수 있는지는 SAP나 오라클 DB, 각 SAP에서 사용하는 DB 자체에서 온라인 백업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복구할 경우에는 온프리미스에서 이제 복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다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운영 시스템과 똑같은 하드웨어가 있어야지만 이제 복구가 가능했기 때문에 보통은 운영 시스템을 내리고 서비스를 중지를 하고 이제 복구를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거나 유실됐다고 판단되는 그런 데이터, 아니면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이제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AWS에서는 단순히 운영 시스템은 그대로 운영되는 대로 놔두고 운영 시스템과 똑같은 스펙의 그런 서버를 그냥 몇 번의 클릭만으로 띄운 다음에 백업 파일로 복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유실됐다고 판단하는 데이터 혹은 실수로 데이터를 지운 부분들만 이제 카피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백업 및 복구 전략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SAP에서 제공하는 혹은 각 DB에서 제공해주는 스탠다드 백업 툴 외에 AWS에서는 아미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미지 백업, 그리고 또 풀 스냅샷 이외에 데이터가 인크리멘탈만 될 때 스냅샷 인크리멘탈 기능을 이용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백업 자체를 이중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백업 전략을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종우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SAP로 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확인해야 될 이슈, 그리고 그런 이슈들을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중점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사용할 경우 마이그레이션에서는 이슈가 없는지 이제 궁금하시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일단 SAP 자체는 다양한 언어를 동시에 하나의 시스템에서 제공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AP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영어와 독일어 언어팩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고, 한국 고객사에서는 당연히 한국 언어팩을 이제 설치를 하고, 그 외에 100여 개 이상의 그 언어를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하신 언어팩만 사용을 하시면은, 사용자가 SAP에 접근을 할 때 로그인할 때 그 언어만 이제 선택을 변경해서 하시면은 각 나라의 언어에 맞게끔 SAP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AWS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SAP 솔루션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게 언어를 그렇게 멀티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SAP로의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 간의 그런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정리, 얼마만큼 모든 데이터를 가져올지, 아니면 일부분만 가져올지, 일부분만 가져올 때 어떤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가져올지, 이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프리미스에서도 프로젝트를 더 이제 경력상을 보면 더 많이 이제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온프리미스에서는 보통은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은 5년 혹은 7년 TCO를 상정을 하고 7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스펙의 하드웨어를 미리 이제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AWS에서는 좀 다르게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보통 SAP를 맨 처음에 그 서버를 도입한다 그럴 때 사이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SAP 퀵사이저를 뭐 통해서 사이징을 해서 뭐 SEPS라는 어떤 그 수치를 가지고 서버를 뭐 설정을 하고 뭐 선택을 하고 그러는데 보통 그 온프라미스에서 서버 사이징을 잡을 때는 기존에 필요한 용량 대비해서 뭐 3, 4배의 용량으로 사이징을 합니다. 근데 AWS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필요한 용량만큼만 사이징을 하고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AWS에서는 그 인스턴스의 사이즈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활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뭐 4배 이상의 시스템을 미리 운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TB 장비의 하나DB를 사용을 하시다가 데이터가 늘어나면은 그 서버를 그냥 내렸다가 올리는 순간 2TB 장비, 4TB 장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 그 업그레이드를 할 때 별도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나 아니면은 IP 변경 작업이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온프레미스와 AWS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의 가장 극명한 이제 차이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계속 이제 AWS 하나DB 백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DB 백업을 받기 위해서는 백인트를 사용을 해갖고 백업을 받아야 되는데, 백인트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정 방식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업 파일이 보관될 수 있는 S3 저장 위치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SSM 동작 및 S3 접근을 위한 IAM 사용자 및 IAM 롤 권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SSM 2.3 버전 이상의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을 하게 된다면 시스템 매니저를 통해서 백인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표와 같이 간단하게 그 AWS 정보만으로도 쉽게 설정을 가능하고, S3 버킷, 하나DB 시스템 ID, 그다음에 AWS 계정, 그리고 하나 컨피그레이션에서 필요한 글로벌 INF 파일에서 그 백업 관련 설정 파일이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모디파이 권한을 주고,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백업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 항목에 대해서 예스를 선택을 해야지만이 최종적으로 에이전트 설치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인트 설치가 끝나고 하나스튜디오에 접속을 하셔갖고 백업 구성을 백인트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로고 백업도 같이 주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EP 9.1을 접속하셔서 DB13 작업 스케줄러를 통해서 백인트를 사용한 DB 풀 백업 스케줄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설정이 끝나고 백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S3에 저장된 백업 목록을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모니터링입니다. 앞서 그 네트워크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AWS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가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데요. AWS 트랜짓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매니저를 대시보드를 통해서 한눈에 AWS 및 온프레미스와의 시각화된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특정 임계값을 감시하는 경보를 설정하고 해당 임계값이 충족되면 알람을 전송할 수 있고, 네트워크 변경 사항, 라우팅 변경 사항, 연결 상태에 대한 알람 수신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기술적인 좀 깊이가 있는 내용을 최찬수 부장님께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좀 이제 염려되는 게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참 좋을 텐데, AWS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약간 조금 더 이제 알아보시고 싶으신 그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웨비나가 끝나면은 이런 발표 자료를 다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각 BSG나 AWS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기 전에 최찬수 부장님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이제 가장 저희 4명 중에서는 젊으신 축에 속하시는데요. 지금 원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10년, 15년 정도 이상의 그런 경력을 갖고 계신데, AWS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와 온프리미스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엔지니어로서 SAP 베이시스 컨설턴트 BC로서 어떻게 좀 일하시는 방식이 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BC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클라우드 환경하고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작업되는 그 방식이라든지 방향은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다만 이제 PC 업무를 보면서 네트워크라든지 백업 같은 모니터링 설정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오너십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굉장히 모범적인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전보다 더 일을 많이 한다라고 어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네. 어떻게 좀, 어떤 그 AWS에서 그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조금 더 이제 다른 다양한 일들, 그리고 기존에는 어떤 인프라나 네트워크 구성까지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구매 부분부터, 구매 실시부터 아예 PC가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간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이제, 별도의 커뮤니케이션 없이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근데 그만큼 PC의 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중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거는 예, 눈으로 예,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고 어떤 혁신적인 이런 서비스가 나왔을 때 항상 기존에 일하시던 분의 롤이 없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을 염려를 하시는데, 그러한 기존의 롤을 갖고 계신 분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더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오면은 PC가 없어진다 이런 소문들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PC 영역이 강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황인호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SAP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모 등이 있는지, 아니면은 SAP 클라우드 서비스와 이제 차별화되는 장점이 있는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SCP라는 SAP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이제 SAP BTP로 완전히 단어가 이제 교체됐고, SCP 철학이 이제 BTP로 좀 옮겨져 왔는데, 철학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BTP는 조금 더 확장된, SCP 확장된 그런 개념인데, SCP에서도 SAP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SAP의 SaaS 솔루션, 뭐 혁신적인 AI나 머신러닝 서비스가 있으면서, BTP는 또 하나는 AWS의 AI 서비스나 아니면 다른 서드 파티의 AI나 머신러닝 솔루션을 BTP 플랫폼 위에 올려놓고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전에 SCP를 사용하면은 AWS는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BTP 안에서 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전처럼 그대로 AWS 네이티브한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고, 혹은 뭐 AWS 서비스가 아니라 기존에 뭐 SCP를 사용하시는 고객사에서는 BTP 위에서 그런 혁신적인 시도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SAP BTP 서비스의 모든 인프라는 AWS에서 100%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후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최정호 상무님께서 BSG의 포인트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SG에서는 단순하게 SAP를 AWS로 잘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방금 말씀드렸던 SAP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어떻게 AWS 서비스나 다른 서드파티 솔루션들과 같이 잘 인테그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BSG에서 직접 만든 이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SAP 고객사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최정호 상무님께서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포인트 솔루션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메인 주제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멀다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약간 뭐 별책, 부록 이런 형태로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앞에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솔루션이나 어플리케이션 분야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클라우드가 뭐 이제 대세로 이제 이미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패키지 솔루션이 이제 클라우드로 제공되고 있는 부분을 보더라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포인트 솔루션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조금 좀 다른 시각으로 좀 틈새 시장 형태로 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미 뭐 중대형 패키지 솔루션 쪽은 훌륭한 제품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제외를 하고, 그보다는 이제 기업에서 뭔가 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좀 규모라든지 뭐 어떤 측면에서 좀 애매하고 이런 부분들, 뭔가 이제 필요하긴 한데 기존 기성 제품을 좀 보자니 이건 좀 너무 크거나 무거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또 직접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뭐 인력이나 인프라, 그 다음에 유지 관리 측면에서 너무 또 검토해야 될 게, 고려해야 될 게 이제 많고, 자연적으로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고객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좀 저희가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포인트 솔루션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뭐 이렇게 솔루션 내지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면서 필요로 하는 고객께 이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데, 뭐 아직은 그 컨텐츠가 이제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뭐 제공해 드리는 게 뭐 일부 제한적이긴 하지만, 만들어져 있는 거 외에도 고객이 요구하면 이제 맞춤형 포인트 솔루션도 이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재 제공해 드리고 있는 이제 솔루션인데요. 먼저 가운데 있는 구름 모양의 이제 클라우드 핏이라는 것을 보시면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공해 드리는 저희 이제 서비스에 대한 이제 브랜드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뭐 클라우드 핏 대시보드, 클라우드 핏 SRM, 클라우드 핏 iHu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 솔루션 명칭이 대부분 다 클라우드 핏 ABC 이런 형태로 이제 명명이 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화면에 보시는 것 중에서 가운데 있는 iHub와 대시보드를 저희가 이제 최근 이제 주력으로 밀고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솔루션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이제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개념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른쪽 기타 솔루션 부분부터 보면은, 메뉴에 있는 이제 전자금융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흔히들 우리가 알고 계시는 이제 CMS, 우리 ERP 쪽에 입출금 이체 데이터를, 지급 반제 데이터를 은행 쪽 입출금 이체와 연계시켜서 그거를 서로 연동해서 이제 제공해 드리는 그런 CMS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해서 이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환율 인터페이스. 원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수출입은행에 있는 환율 오픈 API, 그다음에 외화 간의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한다에서 제공하고 있는 환율 API,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ERP 쪽 환율을 이제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연계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RWS라고 해서 측량 솔루션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번째 라트래킹. 어떻게 보면 이 라트래킹은 맞춤형 솔루션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 한 고객사에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솔루션이기도 한데, 먼저 그 원재료를 이제 공급 업체로부터 구매를 해서 원재료 로트가 만들어지고, 그 구매한 원재료 로트를 가지고 각각 공정을 흘리면서 공정 로트가 다시 내부적으로 만들어지고, 다 공정이 끝난 로트를 다시 이제 고객에게 출하하면서 출하 로트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원재료 매입부터 공정, 그 다음에 고객 출하까지 1년에 이르는 이제 로또에 대한 추적 관리,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주요 이제 구현한 기능을 보면은 로또에 대한 이제 생성과, 그 다음에 이 로또에 대한 이제 바코드 형태의 출력, 이 바코드 형태의 출력된 이제 로또 바코드 라벨을 가지고 그 모바일 기기, 산업용 PDA가 주로 이제 되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각 공정별로 스캔 처리를 해서 작업 이력을 남기고, 향후에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라또 추적을 통해서 이제 품질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솔루션을 최근에 이제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뭐 기타 필요로 하는 이제 솔루션을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음 넘겨서 보시면은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이제 SRM, 다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공급업체 협업관리 솔루션이 이제 되겠고요. 물론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기성 제품들이 이제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약간 좀 뭐 무겁고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고객이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핵심 기능만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라이트한 버전으로 좀 이렇게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ERP 쪽에서 구매 발주가 나가면 공급업체 담당자한테 문자라든지 이제 카톡 문자 메시지가 전송이 되고, 담당자는 그거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제공하게 되는 솔루션에 들어와서 발주 현황을 확인을 하고, 발주 현황 확인한 거에 대해서 접수 처리 내지는 그다음에 납입 현황이라든가 언제 납입 스케줄을 생성을 해서 다시 회신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다시 우리 ERP 쪽에 들어와서 공급업체가 언제 납품을 하겠구나,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납품서라든지 발주서를 출력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이제 다시 이제 우리 ERP 쪽에서는 입고 처리라든가 업무를 하게 되겠고요. 그 추가 기능으로 그 로트 관리를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 SRM 내에서 그 공급업체 로트까지 생성해서 관리하는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POP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POP의 원래 명칭은 이제 생산 시점 이제 실적 관리가 되겠고요.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생산 실적 관리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구매 입고 판매 출하 처리 기능까지 이제 추가로 더 이제
확장을 해서 현재 이런 형태로 이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모바일 기기, 산업용 PDA 또는 뭐 태블릿 이런 형태의 기기를 가지고 작업 현장에서 직접 사무실로 다시 가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실적을 처리하지 않게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하고 실적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드리는 솔루션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바코드 스캔이라든지 아니면 작업 지시에 대한 목록을 그 모바일 기기에서 확인해서 바로바로 실적 처리를 ERP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제 그런 솔루션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가 이제 RWS라고 해서 주로 제약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쪽 업종에서는 그 원료에 대한 배합 관리와 중량 관리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저희가 착안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공급업체한테 저희 고객사에게 제공을 해드리게 되었고요. ERP에 있는 작업 지시 오더를 가지고 이제 마찬가지로 스캔을 하게 되겠죠. 아니면 선택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어떤 원료를 얼만큼을 이제 배합을 해야 되는지 그 정보가 나오게 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측량을 해서 전자절과 연동을 해서 해당 기준에 만족하게 이제 측량이 되었는지 그걸 확인해서 이제 ERP 쪽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실적 처리까지 연계가 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좀 약간 좀 핵심 부분이 되겠는데요. 명칭은 이제 클라우드핏 아이허브입니다. I자는 저희가 인터페이스 내지는 이제 인테그레이션 약자로는 I로 했고요. 어떻게 보시면은 그 기존의 EAI 솔루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간 또는 이제 시스템 간 또는 이제 비즈니스 간 시스템을 연결을 해서 이제 통합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솔루션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마찬가지로 기존의 기성 제품이 많이 있지만 뭔가 좀 이제 업그레이드라든가 유지 관리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저희가 좀 해결해 드리고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조금 더 장점을 대해서 뭐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게 다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AWS 이제 서버리스 환경에서 다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만 하시면 바로 이제 빠른 개발 착수와 함께 단기간에 이제 구축이 이제 가능하도록 이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전 관리를 통해서 이제 다운타임을 이제 거의 다운타임이 없이 그 변경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솔루션 내에서 단순히 이제 데이터를 연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좀 로직을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로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전반적인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솔루션이 마찬가지지만 이제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특히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이제 거의 저희는 이제 발생을 안 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주로 이제 구독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구독료가 많은 편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볍게 이제 시작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형태로 이제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하시면은 비용 부담 없이 접근하시기 아마 상당히 유익하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서버리스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그 SAP만 이제 많이 하셨던 분들께서는 서버리스 아키텍처 서비스에서 약간 조금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리스 서비스는 고객께서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고객이 사용하시는 코드를 AWS에 등록을 하시면은 그 코드가 실행되는 뭐 OS나 아니면은 인프라 서버들은 AWS가 다 자동화해서 이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개발 혁신 프로세스를 만드실 때 별도로 고객께서는 인프라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이제 없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미 저희가 AWS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서 저런 것들을 다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토탈 서비스 형태로 이제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장표로 좀 돌아가서 그 주요 기능을 좀 보자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내부적이긴 한데 그 약간 관리자 측면에서 좀 봐주시는 게 되겠죠. 이제 그 인터페이스 처리 흐름에 대한 그 플로우가 비주얼하게 되어 있어서 어떤 형태로 지금 데이터가 처리가 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가공되어서 가는지를 좀 비주얼하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고요. 모니터링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한 테이블 형태로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이제 제공을 물론 하지만 약간 우리 대시보드 형태로 해서 뭔가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이라든가 인터페이스에 대한 그 내에서도 약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알리아스라든지 버전 관리를 통해서 이제 쉽게 간편하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부가 기능으로는 뭐 대량 데이터 처리도 당연히 되고 이제 동기, 비동기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필요한 부분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현 사례가 지금 저희가 이제 저 아이허브를 사실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이제 구현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아주 합리적으로 이렇게 고객을 지금 사례가 이제 계속 차곡차곡 이제 쌓여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A사인데 SAP는 S4 하나 이제 버전을 사용을 했고요. 당연히 SAP 쪽에서는 이제 RFC를 구현을 하고 나머지 타치 시스템 쪽에서는 뭐 WMS라든가 CRM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 고객 그 해당 시스템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DB 액세스 내지는 API 그런 형태에 맞게 저희가 다 이제 데이터가 연결 가능하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B사 같은 경우에도 조금 SAP 쪽은 이건 또 다른 제품군을 쓰고 있었는데 API로 제공되는 형태이고요. 그 상대 시스템에서는 SFTP 형태의 이제 EDI 그다음에 그 서드 파티 물류 그 창고 그쪽하고의 연동 이런 부분도 구현을 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라트래킹 쪽 관련해서 이제 UI하고 그다음에 DB하고 연계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지금 최근에 이제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SAP 쪽하고 이제 뭐 그룹웨어 그다음에 HR 등등 6개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다시 이제 구현하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EAI 솔루션에 대한 아이허브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 사례가 되겠는데요. 맨 앞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인터페이스 항목에 대해서도 저렇게 이제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뭐 페이로드라든가 이제 타입별로 유형별로 이렇게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대시보드 형태로 모니터링하는 툴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뭐 커스텀 대시보드 형태도 제공이 가능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시보드가 되겠는데 오른쪽을 좀 보시면은 아마존 퀵사이트라고 하는 이제 AWS 제공하는 BI 서비스 툴이 있고요. 이건 이제 AWS 제공하는 거고요. 앞에 저희가 회사 소개 때 말씀을 드렸지만 20년 동안 이제 축적되어 온 SAP에 대한 노하우. 방금 앞에서 이제 소개시켜드린 이제 클라우드핏 아이허브. 저희 이제 퀵사이트와 SAP에 대한 노하우를 저희가 방금 앞서 설명한 자체 개발한 아이허브를 통해서 결합한 것이 클라우드핏 대시보드.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결과물은 이제 퀵사이트 형태로 이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퀵사이트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모바일 버전을 따로 개발할 필요는 없겠네요. 맞습니다. 퀵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그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장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퀵사이트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거기에다가 뭐 더 입히거나 뭐 가공할 필요가 없을 정도. 지금 대시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기존에 뭐 SAP를 쓰시는 고객들도 뭐 EIS, 뭐 BI에서 막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다르긴 하지만 구현을 해서 쓰고 계신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활용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개선이라든가 추가적인 컨텐츠 구성, 업그레이드 이런 시기가 닥치면은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고객께 저희가 좀 대안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요. 이게 구현될 때 고객사에서는 특별하게 할 거라고는 이제 없고요. 그 데이터 추출을 위한 RFC만 만들어 주시면은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이제 서비스 형태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주요 이제 기능에서 보시면은 SAP 연동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아이허브를 통해서 SAP와 퀵사이트를 연동하게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뒷부분은 다 이제 우리 퀵사이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바이스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데스크탑은 물론이고 모바일 기기, 휴대폰, 웹이나 앱을 설치해서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대시보드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차트도 그 퀵사이트가 제공하는 약 30여 가지의 비주얼 타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우리 지표별로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차트를 이제 선택해서 구성을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서버리스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 결정만 하시면 저희가 빨리 이제 개발을 해드리고 있고요. 파라미터, 이건 뭐 기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간이라든가 날짜, 그 다음에 제품 특성, 지역 특성, 고객 특성,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로 설정을 해서 내가 필요할 때 다 바꿔가면서, 조회 조건을 바꿔가면서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특정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주기적으로 공유가 필요한 분들한테 메일 리포트 기능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요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은 아니지만, 저희 회사에서 보통 이제 그룹웨어라든지 포털이 있다면은, 그 포털 그룹웨어 속에 우리 퀵사이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인베드 분석 기능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AWS 아마존의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을 해서 예측이라든가 이상탐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쉽게 어려움 없이 구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좀 아키텍처를 보시자면, 이제 왼쪽이, 우리 SAP 쪽, SAP 시스템이겠고요. SAP 시스템에서는 그 데이터 추출을 위한 이제 RFC만 구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클라우드핏 아이허브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추출된 데이터를 S3 내지는 이제 목적에 맞게 RDS에 덕질을 한 후에 성능을 위해서 그 메모리 엔진이라고 이제 불리는 스파이스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최종 이제 비주얼 타입 형태로 UI를 구현하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주력이 이제 SAP이긴 하지만 SAP뿐만 아니라 다른 타 레가시 시스템이라든지 심지어 뭐 수기, 엑셀 데이터도 업로드해서 바로 이제 비주얼 타입으로 이렇게 해서 구현해 드리는 것까지 이제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뭐 이제 설명이 된 부분인데, 이제 고객사,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고객사에서는 RFC만 만들면은 그 이후 단계는 이제 저희가 다 이제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이제 해드리는, 서비스 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마지막 장표가 드렸는데요. 그, 아까 이제 부가 기능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아마존 그 머신러닝 기능이 있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데이터가 좀 축적이 되면, 그, 머신러닝 내지는 뭐 예측 기능이라든가 이상 탐지, 그 다음에 마치 이제 보고를 하는 자동 서술 기능까지 함께 이제 쉽게 어렵지 않게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너무 이제 그 깊은 설명 그리고 너무 좋은 솔루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BSG가 일반 사람 분들이 SAP 하시는 일반 분들이 아시기에는 SAP 뭐 SI 업체라고만 아셨는데, 그거를 떠나서 SAP야 뭐 머신러닝이나 뭐 최근 들어서는 뭐 HPC, 뭐 리스케일 사업 이런 데까지 사업 영역을 이제 확장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다 AWS에서 SAP를 구축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확장되는 것들이 이제 목격이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동의는 역시나 고객께서 그런 것들을 원하셨기 때문이죠. 원하셔서 저희가 또 그것을 찾아서 맞춤으로 구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욕심이 많은 BSG인데 그만큼 너무 능력 있게 많은 부분들을 비즈니스를 이제 확장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는 또 수세 파트너사로서 수세 비즈니스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욕심이 끝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보기가 좋고, 단순히 기존의 비즈니스에만 매여 있으신 게 아니라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커짐에 따라서 거기서 대응하는 모습이 너무 이제 반갑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BSG에서 수세, 특히 하나DB에서 너무 중요한 수세와 이제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조금 더 이제 수세 위해서 하나DB를 사용하시려는 고객사들을 조금 더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딜리버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수세 코리아와 BSG 그리고 또 AWS 코리아의 파트너십이 정말 공고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수세 코리아의 최근홍 대표님을 잠깐 모셔가지고 수세 코리아의 현재의 그런 국내의 수세 코리아의 그런 전략이나 소프트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리 세팅을 위해서 딱 3분만 잠깐 이제 스탑을 갖겠습니다. 어디 가시지 마시고요. 뒤에 더 좋은 내용, 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잠깐 3분 동안 끊도록 하겠습니다. 3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쉬는 시간을 너무 짧게 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처음에는 이렇게 재미없는 SAP 하는 분들만 모시고 어떻게 1시간 30분 동안 라이브로 해야지 되냐고 계속 저희가 마케팅 팀에 많이 항의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예상을 못 했네요. 이렇게 시간이 이제 모자랄지 몰랐고, 이렇게 많은 질문이 들어올지는 저희가 이제 미처 이제 예상을 못 해서 쉬는 시간을 조금밖에 못 드렸고요. 앞에 이제 일부 마지막에 이제 잠깐 소개해 드렸던 하나DB를 조금 더 잘 구축하고 운용하기 위해서 수세 OS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 글로벌 하나DB 고객사의 한 90% 정도가 수세 OS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고객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수세 OS에 대해서 어떻게 오퍼레이팅을 하고 이슈가 있으면 어떻게 핸들링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한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BSG에서 이런 수세 비즈니스를 통해서 BSG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세 엔지니어들을 육성하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수세 코리아의 엔지니어분들과 수세의 다른 다양한 그런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좀 어려운 분을 모셨는데요. 수세 코리아의 최근홍 대표님을 모시고 그런 수세 코리아의 국내 고객에 대한 그런 서포팅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의 플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최근홍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벤트를 시청해 주시고 계신 SAP 고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AWS하고 BSG가 진짜 한국 마켓에서 SAP 비즈니스를 리딩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들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중에 아주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정말 열일 제껴놓고 달려왔고요. 오늘 이 귀한 시간 동안 수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저희가 한국 고객들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금 이제 우리 이상규 매니저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것 중에 글로벌로 보면 SAP에 이제 하나를 쓰시는 고객들의 한 90% 정도가 이제 수세 리눅스 OS를 쓰고 있고, 한국에서도 많은 고객들이 이제 수세 리눅스 OS 이제 SAP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한국 마켓에 그런 어떤 고객들, 또 향후에 하나 또는 S4 하나, 또 하나 기반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행을 준비하시는 고객들에게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믿고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저희가 로컬에서 중요한 그런 어떤 이니셔티브를 지금 이미 실행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저희 이제 고객들에게 사실 이제 SAP 시스템, 특히 SAP 시스템에 운영되는 OS를 이렇게 오퍼레이션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인력들이, 시장에 좀 더 전문성 있는 그런 어떤 기술 인력들이 저희 파트너사에 많이 이렇게 양성이 되는 게 필요해서, 저희가 저희 파트너사들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월 또는 분기별로 지금 계속 관련된 중요한 영역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 이제 파트너사들이 시스템 운영하는 중에 예기치 못하게 닥치는 여러 상황에서 수세와 직접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슈를 핸들해야 될 때, 로컬의 어떤 전문 인력들, 수세 로컬 전문 인력들이 직접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함으로써 좀 더 빠르고 원활하게 그런 이슈가 핸들링이 되고 고객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파트너 고객의 아주 근접 지원 체계, 밀접 지원 체계를 지금 만들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3번째로는 실제 이제 고객사들이 수세 오퍼레이팅 시스템, 수세 OS를 이제 선택해서 쓰실 때 OS에 대한 서브스크립션은 저희 벤더사에게 구매를 하시지만, 실제 OS가 설치되고 운영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케어팩이라는 형태로 고객들한테 이제 제안을 드리게 되는데, 최근에 BSG를 비롯한 여러 이제 파트너사들이 고객들을, 저희 수세 고객들을 위해서 좀 더 퀄리티 높고 좀 더 TCO 관점에서 경쟁사 대비 유리한 그런 아주 좋은 오퍼링들을 좀 준비를 하고 고객들에게 이제 제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3가지 이외에도 저희 저를 포함해서 수세 전 직원들이 항상 파트너와 고객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세로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이제 많지는 않은데, 짧게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SAP와 수세의 아주 전략적인 그런 파트너십, 또 나아가서 AWS와 수세 간의 아주 전략적인 그런 파트너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을 주시기 앞서서 조금 이제 의아해 하시는 분들께서 계실 거예요. 어디선가 뵌 분 같은데 어디서 뵀지라고 이제 의아해 하실 텐데, SAP 코리아에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수세 코리아 대표님 자리에 이제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SAP를 잘 이해를 하면서 또 SAP와 밀접한 이제 수세
이제 같이 운영을 그 대표로 하시게 되면서, 그러면서 좀 많은 이제 수세크루와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BSG와의 파트너십이나 아니면 다른 파트너 사이 파트너십, 그리고 또 AWS 간의 그런 파트너십이 많이 강화되고 있고, 특히, 지금 현재 수세코리아의 엔지니어분, 전철민 이사님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어떤 고객의 이슈나 고객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항상 전철민 이사님께 전화를 드리는데 너무 친절하게 이런 것들을 서포트를 해주시고 기술적으로 엄청 어려운 부분들까지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잘 해결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실은 SAP 보니까 제가 첫 입사가 2000년이니까 벌써 한 20년 이상 됐고요. 뭐 그 중간에 SAP를 잠시 떠나서 또 SAP 관련된 뭐 프로젝트 PM을 한 6년 반 하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제 뭐 직장 생활 한 20여 년 부분은 뭐 SAP의 직원이었거나 SAP와 연관된 부분 그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이덴티티가 SAP로 이렇게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수세로 옮겼는데 수세에 이제 가서 보니까 제가 뭐 조금 이따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수세가 이제 SAP와 같이 이제 독일 기업이고 또 뭐 철학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독일과 SAP와 상당히 유사한데 거기 이제 어떤 문화나 거기 또 글로벌 어떤 그 매니지먼트 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SAP와 굉장히 이렇게 유사하고 또 제품 관점에서는 SAP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최고의 어떤 그 협업 관계, 통합 관계를 갖고 있어서 이게 뭐 낯선 어느 곳에 간 게 아니라 마치 사촌집 또는 뭐 친한 친구, 친한 뭐 사촌 형집 또는 동생집까지 이렇게 간 것처럼 상당히 이렇게 편안한 그런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전직, 이직 이렇게 환경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다. 뭐 그런 게 조금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그 우연한 행운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준비한 슬라이드 가지고 잠깐 소개를 드리고 또 질의응답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SAP와 수세 간에 정말 특별한 그런 어떤 그 파트너십 또 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서 오랜 기간 동안 혁신의 여정을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SAP의 뭐 72년도부터 벌써 한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이렇게 해오는 그 많은 혁신 여정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브레이크스루 혁신을 꼽는다라 그러면 2011년도에 하나라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출시를 하면서 SAP가 애플리케이션 프로바이더에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바이더로 이 영역을 확장한 그게 아주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커다란 브레이크스루 이노베이션에서 수세가 그 하나라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탄생부터 개발 또 시장에 출시할 때 그걸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런 리눅스 OS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고 2011년도에 하나가 출시되면서 유일하게 서티파이드 된 그런 리눅스 OS로 이제 첫 어떤 시장에 이렇게 출시가 되는 그런 어떤 관계가 있고요. 12년도에는 SAP 네리버라는 그 애플리케이션 서버 환경의 이중화 관련된 요구사항을 수세 엔지니어들이 리눅스에 반영을 해서 최초로 이렇게 시장에 이제 출시를 하는 그런 어떤 기념비적인 업적들도 있고요. 14년도에는 네리버에서 그걸 그 하나라는 데이터베이스 환경까지를 넘어서 하나 시스템의 레플리케이션 및 이중화에 필요한 그런 OS 레벨의 기능들을 수세가 개발을 해서 시장에 이렇게 또 출시를 합니다. 또 2015년도에는 그동안 주로 이제 온프레미스 레벨에서 내 서버 또는 내 데이터 센터 내에 OS를 설치하고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가져다가 설치해 쓰는 환경에서 본격적으로 AWS EC2 기반, EC2 기반으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 이제 개화가 되는데 거기에 가장 먼저 수세가 SAP와 특화된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 SAP를 이렇게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위에 하나와 관련된 일반 하나 웍로드까지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그런 어떤 파트너십을 보였고 16년도에는 하나의 스케일아웃 환경을 최초로 이제 도입을 하고 매년 이렇게 중요한 혁신을 거쳐서 작년에는 SAP의 전체 스택을 이렇게 퍼블릭 클라우드에 배포를 하고 또 전체 스택을 관리를 이제 자동화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반영을 하면서 매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혁신들을 함께 이렇게 시장에 제공을 해오고 있고요. 그런 과정 중에
수세가 또 AWS와는 또 다른 뭐 상당히 의미 있는 또 그리고 견고한 그런 파트너십 얼라이언스를 이렇게 유지해 오고 있는데 벌써 10여 년간 엔지니어링적으로 저희 이제 제품 개발팀 엔지니어링 팀에서 아주 그 밀접한 협업을 통해서 아마존의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좀 더 최적화된 그런 수세의 어떤 OS를 이렇게 접목하고 적용시키면서 고객들이 아마존의 그 클라우드 환경,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도 SAP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가장 먼저 도입을 하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어떤 혁신들을 이제 반영을 해오고 있고요. 뭐 그런 엔지니어링적 협업뿐만 아니라 지원 관점에서도 글로벌하게 수세와 AWS가 어떤 상호 간의 협력 체계를 통해서 저희가 AWS의 엔지니어들을 가장 중요한 H에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이렇게 제공해 드리면서 고객들이 AWS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함께 만들어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는 뭐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만 2010년도에 AWS에서 최초로 수세 리눅스 OS가 엔터프라이즈 상용화된 리눅스 OS로 서비스를 이제 최초로 시작한 이후에 매년 의미 있는 혁신들을 거쳐서 작년 또 올해를 접어들면서는 수세 기존의 리눅스 OS를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그 IT 어떤 그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을 견인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영역까지 AWS와 아주 밀접한 협업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세코리아의 그런 적극적인 국내에서의 행보가 너무 기대가 되고 그런 행보, 적극적인 행보 때문에 혜택을 받는 거는 국내 고객사, 그리고 또 그리고 BSG 같이 굉장히 수세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이제 행복한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신 와중에 저희가 잠깐 시간을 들었는데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준비된 시간이 10분이 남았네요. 밖에서 지금 저희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좀 약간 난리가 나셨습니다. 혹시 5분이나 10분 저희가 더 받을 수가 있을까요? 가능한가요? 네,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남은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오늘 그 발표했던 그런 장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요약을 하고, BSG와 AWS가 이번 세션을 끝나고 이제 오퍼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 그 컨트롤러를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앞서 이제 BSG에서 국내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AWS 위에서 SAP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사례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이제 SAP와 AWS는 온프레미스와 뭐 다른 클라우드와 어떻게 다른지, 왜 AWS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고객사에서 SAP를 AWS에서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제 요약을 해드리고 이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5천여 개 이상의 고객사에서 SAP 운영 시스템을 AWS에서 구축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국내 고객사들만 한정해도 100여 개의 고객사가 SAP를 AWS 위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하나DB 비중을 보면은 거의 한 50% 정도가 이제 하나DB 고객이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하나DB 고객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WS에서 SAP를 구축하시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AP 시스템은 굉장히 회사의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이고, 단지 10분이라도 장애가 나면 굉장히 큰일이 나는 이제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형성의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AWS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서울 리전 하나가 있는데, 서울 리전은 4개의 가용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가용 영역은 1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서로의 그런 데이터 센터들, 가용 영역이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네트워크나 아니면 전원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데이터 하나가
하나의 화재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SAP를 BSG에서 설명해 주신 대로 두 가용 영역에 걸쳐서 SAP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하나DB, 액티브DB와 스탠바이DB, 그러니까 액티브DB와 스탠바이DB를 각각 다른 가용 영역에 배치하면은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완전히 불능에 빠지더라도 즉시 다른 가용 영역에서 서비스를 진행을 할 수 있고요. 하나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싱크 프리로드, 메모리 프리로드까지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RTO는 한 2분, 그리고 RPO는 데이터 손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니어 제로이고, RTO, 그러니까 테이크오버 되는데 다시 서비스가 재개되는데 거의 2분, 뭐 많이 걸려봤자 이제 3분 이내에 서비스를 재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아키텍처가 이 두 가용 영역에 걸쳐서 SAP 솔루션을 고가용성 아키텍처로 이제 구성했고, 이런 것들을 AWS나 BSG에서는 고객께 처음 가장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이런 아키텍처입니다. 예, 특히 최근 들어서는 하나DB를 도입하시려는 고객사가 많으신데요. 많은 고객사에서는 최초에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갖고 있는 장비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은 AWS에서는 초기 프로젝트 기간에 데이터 사이징을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때 이제 어떠한 사이즈를 구매를 하실지 구매를 결정을 하심으로써 만약에 온프레미스에서 할 때는 5년이나 7년 이상 사용할 그런 사이즈의 고사양 고스펙 이게 그런 서버를 미리 구매하실 수밖에 없는데, AWS에서는 사용을 하다가 메모리가 증가가 되거나 데이터가 증가가 되면은 그때그때마다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AWS에서는 256GB의 하나DB 스케일업 하나DB부터 최대 24TB의 스케일업 하나DB를 지원할 수 있는 서버 리소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12테라짜리 4대를 클러스터링한 48TB의 스케일 아웃 DB는 퍼포먼스가 뛰어나기 때문에 SAP로부터 올랩 인증뿐만이 아니라 OLTP 인증도 받았기 때문에 SAP S4 하나 용도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고, BW 용도로는 최대 100TB의 스케일 아웃 DB를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고가용성 그리고 유연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AWS에서 SAP를 구축하시려는 고객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도 급격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AP를 단순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관심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AWS에서는 SAP만을 위한 이런 혁신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Launchwizard for SAP입니다. Launchwizard for SAP를 사용을 하시면은 그 하나DB SAP 솔루션을 올리기 위한, 예를 들어서 SAP S4HANA 2020 버전을 설치를 할 경우에 서버의 생성부터 네트워크, 시큐리티 구성, 하나DB 설치, SAP S4HANA 설치, 이런 것들까지 몇 번의 클릭만으로 모두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된 이제 플랫폼이고요. 이 자동화된 플랫폼을 위해서 수세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그 HA 구성을 함으로써 RTO 2분 내, 3분 내, 그리고 RPO는 거의 니어 제로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자동화된 이런 AWS만의 자동화 배포 플랫폼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SAP로부터 인증받은 SAP 하나DB 백인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백인터 솔루션을 AWS 백인터 솔루션을 이용을 하시면은 단순히 스토리지에 백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지보다 비용이 4분의 1 정도 저렴한 S3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더 긴 백업 정책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유연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또 S3에 백업이 된 순간 3개, 4개 이상의 백업 파일로 그 각각의 가용형이 걸쳐서 소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백업 소산 비용을 들이시지도 않으실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굉장히 시간 때문에 빨리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자료는 끝나고 모두 메일을 통해서 이제 보내드리고, 추후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이제 컨택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WS에서 SAP를 단순하게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AWS의 여러 가지 혁신 서비스, 그리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댐의 그러한 서비스들, 그런 정책들을 쉽게 이제 구축하실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경우에 저희를 컨택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혁신을 시도를 해보고 고객이 SAP 리소스를 AWS로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어떠한 모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BSG와 AWS가 같이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혁신 아키텍처를 같이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BTP에서 SAP와 연동하는 이 서비스들을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또 시범을 또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BTP가 SAP에서 서비스하는 한국의 BTP 서비스가 100% AWS 위에서 구축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할 때는 그 BTP와 SAP 간의 데이터가 오갈 때 데이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은 SAP를 AWS에서 구축을 하시면은 BTP를 사용을 하실 때에도 만약에 방대한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데이터 전송 비용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 네트워크 시큐리티도 AWS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강화된 그 BTP 서비스들을 SAP on AWS에서 운영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더 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SAP on AWS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주기적인 교육은 BSG 혹은 수세코리아와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 분들께서 이런 SAP on AWS 이머전 데이를 통해서 좀 더 SAP on AWS의 특성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비즈니스적으로는 SAP on AWS 디스커버리 워크숍을 또 딜리버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BSG와 함께 고객이 SAP 워크로드를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지, 투비 아키텍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까 BTP나 아니면 AI나 머신러닝 서비스, AWS의 AI나 머신러닝 서비스, 아니면은 BSG 그런 SAP 관련된 포인트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SAP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데모까지 한 2주 정도의 플랜을 가지고 저희가 딜리버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AWS와 BSG가 같이 이제 오퍼링을 좀 해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마치 제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해서 랩처럼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Q&A에 대응을 하고 싶은데 이런 Q&A는 차후에 좀 정리를 해서 메일을 통해서 답변을 좀 오늘 미처 이제 저희가 드리지 못한 답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BSG가 스페셜 오퍼링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제가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규 매니저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디스커버리 워크숍을 통해서 그 SAP on AWS를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디스커버리 워크숍을 통한 리포트라든가 뭐 제안을 받아보시는 거를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요. 여기 그 장표에 있는 URL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하시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참여에 대한 설문 이벤트가 있는데요. 여기 QR코드를 통해서 설문에 응답을 해주시면 50분을 선정해서 뭐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고요. 수세4 SAP에 대한 리눅스 사용권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2개월 사용권입니다. 수세 코리아에서 지원을 해주셨고요.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몇 분 안 나가시고 다 계셔서 정말 이렇게 지금 이제 최근홍 대표님까지 포함하면은 SAP 경력만 100년 이상의 경력자들이 있는데 너무 아쉽게 빨리 종료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자면은 수세 라이센스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이런 BSG나 수세 파트너사 혹은 수세를 통해서 직접 비아우엘로 직접 고객사에서 구매를 하시고 비아우엘 이미지를 가지고 AWS에서 올리신 다음에 그 비아우엘 레지스트레이션 코드만 AWS 그 수세에다가 입력을 하시면은 똑같이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BSG나 수세코리아의 그런 기술 지원을 더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메일로 이런 자료와 함께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웨비나 창을 닫으시면은 설문조사 팝업이 뜨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그 설문조사를 놓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컴퓨터 보안 설정에 따라서 그런 팝업이 안 뜨시는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메일로 통해서 내일까지 메일을 통해서 이제 설문조사 링크가 보내질 텐데, 그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그런 질문에 답변을 주시면은 소정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놓치시지 마시고 꼭 참여를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너무 지금까지 오랫동안 경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